순사마귀 가로대. 생각 나나 안 나나? 맨날 정신을 딴 데 팔고 산만하게 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지리산 호랑이만큼이나 위세 높은 청학동 훈장님이 있다. 그런데 호랑이 훈장님 잡는 녀석이 나타났다. 너무 뜨겁나? 아 뜨겁네. 미안하다. 3살 배기는 나란 힘도 못 이긴다 했던가? 아이 땀난다. 이리 와. 나이 45에 얻은 늦둥이 아들. 백엽이 덕분에 훈장님은 지금 새로운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중이다. 그런데 그 공부가 또 만만치가 않다. 지리산 동쪽 기슭. 해발 800m 위에 서 있는 청학동 일주문 너머에 서당이 있다. 서당의 3번째 훈장님 동희 씨는 이곳에서 아들 넷을 낳았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먹여봐. 할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고 먹여봐. 이거. 응. 4살 되는 해부터 부모님께 큰 절로 아침 문안 인사를 올리는 게 이 집의 법도. 네, 주무셨습니까? 잘 잤나? 네. 아침에 세수했지? 3살 백엽이도 내년이면 형들 옆으로 와야 한다. 사형제 말고도 매일 아침 챙겨야 하는 아이들이 더 있다. 빨리 일어나. 자, 빨리 일어나. 서당에서 함께 동고동락하는 13명의 학생들이다. 그렇게 매 끼니 상 앞에 둘러앉는 식구가 모두 20명이다. 무엇보다 예의법도를 중히 여기는 훈장님도 이때만큼은 예의 따지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요즘엔 때 되면 밥 챙겨 먹기 시작한 막둥이 수발까지 들어야 하니 더 정신이 없다. 뜨거. 아들 넷을 낳고 기른 세월이 벌써 17년이다. 하지만 이렇게 밥상수발 들어보긴 올해가 또 처음이다. 김치 싫어? 미안해. 뼈가 있었어. 잘했어요. 뼈 있으면 먹으면 안 돼. 무슨 일이든 빈틈이 없는 훈장님도 요즘 백엽이 앞에선 체면 차리기가 쉽지 않다. 아침밥상 몰리고 나면 산 아래 학교에 다니는 서당 아이들 등굣길에 함께 나선다. 지리산 굽이길을 1시간 남짓 달려야 하는 먼 길이다. 안개 속 드라이버가 아니고 구름 속 드라이버입니다. 서당 근처까지 오는 시내버스도 두어 대 있다. 하지만 그 편한 길을 마다한 건 훈장님이었다. 지금 나는 7시 반에 출발을 하는데 집 앞에 버스가 7시 정도에 나가요. 너무 빨리 가. 학교 가가지고 방치되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어쨌든 내가 데려다주고 내가 데리고 오는 게 제일 마음이 미더워요. 잘 갔다 와, 근욱이. 누구 하는 진실이랄까? 나. 그래, 그거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넘기지 않아 온 훈장님 덕분에 아이들 돌보는 실력이라면 청학동 일대에선 명성 높은 서당이 됐다. 그런데 요즘 막내 백엽이가 심상치 않다. 갈수록 거침이 없다. 것 같아요.
다른 애들은 좀 저 맨발로 저렇게 뛰어나가는 애도 없었거든요. 몸 안 찌니 또 시작이지. 아직 말도 안 트인 3살배기라 서당의 지엄한 법도와 예의도 통하질 않는다. 이겨봐, 빨래대 넘어가겠다. 다른 아이들과 달리 훈장님이 백여비에겐 엄하질 못했다. 여기 봐. 잘 놀고 왔나? 잘 놀러 왔나? 나이 45에 어렵사리 얻은 늦둥이 아들 앞에선 훈장님도 정 같지 않다. 하면 기저귀 가져와. 어디 있네? 가져오세요. 서당일 잠시 한숨 돌릴 새라도 나면 녀석 뒤를 졸졸 따라다니게 바쁘다. 어디 있네? 거기에? 누구 봐, 여기도 있네? 기저귀 가는 법도 백엽이 낳고 배웠다. 아이고, 이 백엽이 기저귀가 한 짐이야. 봐라. 백엽이 앞으로 아들 셋 키우는 동안에도 육아는 늘 아내 몫으로 남겨두었던 훈장님이었다. 하지만 백엽이한테만큼은 달랐다. 특별 대우를 받는 거지, 나름대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일화가 있었어. 자다가 손으로 꼭 넣어가지고 똥인지 오줌인지 확인한 적 기억이 나니까. 기저귀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내 몫이었던 크고 작은 육아일이 이젠 대부분 훈장님 차지다. 여기 봐. 한 번만 파자. 자. 훈장님이 본격적으로 육아에 뛰어든 건 아내를 위해서였다. 42 아내에게 백여비를 낳는 일은 녹록지 않은 일이었다. 있네, 봐라, 안 아프잖아, 봐라. 여기 봐. 아이고 시원해라. 다행히 건강하게 백여비를 낳았지만 그 뒤 아내의 기력이 많이 약해졌다. 사실은 백엽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되게 힘들었어요. 이게 좀 노산이다 보니까 애가 밑으로 처져가지고 이렇게 걸을 때도 배를 이렇게 받치고 다녔거든요. 처져서 아파가지고. 그러고 낳고 나서도 그때는 몰랐는데 3, 7일 됐던 날 그 어지러워서 이제 쓰러졌는데 그게 메니에러였고 이제 또 모유를 먹이고 1년 만에 그게 또 다시 재발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참 좀 골치 아픈 병이에요. 제가 걸려보니까 한 2주 정도 어지러워서 정상적인 생활 못하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체력이 훅 떨어져가지고 기존에 움직이는 양이 한 50% 정도밖에 못 움직이는 것 같고 좀 그래서 제가 지금 올 봄부터 좀 되게 힘든 상황이에요, 사실은. 두 사람은 서울의 한 대학에서 만나 부부의 인연을 맺었다. 결혼 후 다시 청학동에 오자고 했던 남편의 뜻을 따라준 아내는 그동안 누구보다 든든한 집안의 버팀목이었다. 그런 아내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훈장님은 기꺼이 육아에 뛰어들었다. 정말 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자식은 소중하긴 다 똑같이 소중해요. 그런데 백엽이는 제일 어리니까 지금 뭐 소중하고 안 소중하고로 떠나가지고 지금 가장 많은 손길이 필요할 때잖아요. 보살핌이 필요하고. 지금 그러니까 내가 좀 더 많이 도와줘야 되고 웬만하면 집사람을 좀 힘들지 않게 거들어줘야 돼요. 없잖아, 네가 아까 다 먹었지? 서당에서 배운 육아 3년.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 3살 개구쟁이 녀석 돌보는 중간중간 틈나는 대로 집안일을 거들 만큼 여유도 생겼다. 물? 물 줘? 공자님이 말씀하시길 부부가 화목해야 집안에 올바른 길이 생긴다 하지 않으셨던가. 그러니 따지고 보면 훈장님은 지금 일상 속에서 학문에 정진하는 새로운 방법을 터득 중인 셈이다. 게다가 자고로 진정한 인생 공부일수록 우여곡절이 많은 법.
이만하면 해볼 만하다 싶을 즈음이면 어김없이 또 새로운 문제가 나타난다. 요즘 말은 못해도 갈수록 속이 빤해지는 백여비가 떼를 쓰고 나서는 일이 늘어간다. 자, 봤어? 그걸 금세 봤어. 아이고, 진짜. 얼마 전 손님이 두고 간 초콜릿을 발견한 것이다. 아빠 뭐? 할머니 드릴까? 어? 할머니야. 아빠다. 야 아빠. 많이 뺏어 먹었구나. 알았어. 네 먹어. 네 먹어. 야, 나 이게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 안 주는겨. 야, 백여봐 그러면 안 되지. 세 살은 어린 나라 상감도 못 이긴다고. 또 어디 가자고. 하나로는 성이 차질 않는 모양이다. 이제 없다고. 이제 없다고. 없다. 알아. 없네 이제. 없제. 결국 제대로 울음이 터지고 말았다. 이리 와. 자, 이럴 땐 훈장님이 나서야 한다. 우는 백엽이 달래는 데는 훈장님만의 특별한 육아법이 있다는데 울음소리에 글 읽는 소리로 답하는 것이다. 어려서부터 자장가 대신 아버지 글 읽는 소리 들으며 잠들어 버릇해서 제 아무리 떼를 쓰다가도 아버지 글 읽는 소리엔 이렇게 얌전히 잠이 든단다.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통하기 전까진 호통 대신 애정으로 타이르고 교감해야 한다는 것이 훈장님의 교육지론이다. 첫째와 둘째를 키울 때만 하더라도 엄하고 호된 아버지였다. 하지만 아이들이 크고 나니 아버지 곁을 어색해하는 것이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래서 셋째를 키울 때부턴 더 많이 안아주는 아버지가 되기로 했다. 그렇게 조금 더 따뜻한 아버지가 되는 법을 배우고 있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잡으려니까 뭐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 뭐 젖이라도 뭐 있든지 이래야 되는데 무기가 없으니. 서툰 일일수록 조금 더 힘들이고 노력해서 가족들을 웃게 만드는 것. 그것이 가장의 일이라는 걸 몸소 가르쳐준 이는 아버지였다. 서당의 두 번째 훈장님이자 농사꾼이셨던 아버지는 동희 씨 인생의 가장 큰 스승이었다. 아버지 장례 치르고 이러다 보니까 일을 할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그래갖고 세상에 지금 8월 달인데 아직 감자를 못 캐고 있는 경우는 내가 2년 처음이에요. 누가 이걸 감자밭으로 보겠어요, 이걸. 2달 전 곁을 떠나신 아버지는 서당 일이 제 아무리 바빠도 땅을 놀리는 법이 없는 분이셨다. 그렇게 평생을 부지런히 행복이라는 게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준 분이셨다. 동희 씨도 그새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 내가 얻는 이 행복이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내가 움직임으로 해서 이런 노동을 통해서 행복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는 거. 내가 누리는 행복은 반드시 그만큼 대가가 있고 이런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다. 그런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농사를 짓는 거예요. 밭은 이래도 알은 잘 들었을 겁니다.
좋다. 반 만들 때는 힘들고 이렇게 캘 때는 너무 기분 좋고. 서마지기가 넘는 땅을 제 손으로 일일이 가꾸는 일이 녹록지 않아 한두 해쯤은 밭을 묵혀두고 쉬어갈까 했던 적도 덜어 있었다. 나날이 늘어가는 서당일에 아이 돌보는 일까지 해내는 일이 많으니 게으르다 핀잔 들을 일은 없겠거니 했는데 뜻밖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해주니가 또 이 녀석 백엽이다. 애 키우면서부터는 밥 먹고 양치질도 제대로 못해. 자식들이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배운다는 사실이 아버지로서 제일 마음이 쓰이는 일인데 요즘 들어 백엽이가 뭐든 있는 그대로 흉내를 내기 시작했다. 가자. 또 뭐? 또 물 받대. 그대로 따라해, 그대로. 한 번 봤다 하면 영락없이 그 모습 그대로다. 내가 입 헹굴 때, 지 때문에 양치를 제대로 못하고 맨날 이래갖고 물 받아 먹으니까 그거 딱 한 번 보고 있다라는데. 그러니 잠시 긴장을 놓았다가도 다시 정신이 번쩍 트인다.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이제 지금 한 달 넘었잖아요. 한 6주 돼 가는데. 그때 우리 집에서의 전통 그 장례식을 치르다 보니까 조문객들이나 친척들 뭐 와가지고 계속 있었는데 그 조문객들이 상가에서는 의뢰의 그 화투를 치거나 카드 놀이를 하잖아요. 화투를 쳤어요. 그 장례식 다 끝나고 다 끝나고 집에 이제 조용히 있는데 화투를 그 조문객들이 치다 나면 화투가 있었어. 그걸 가져오더니 할머니하고 앉아 방석을 하나 가져와요. 그래갖고 방석을 펴더니 화투장을 쫙 펴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사진을 찍어놨어.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게 얼마나 웃기는지. 그러니까 보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야. 지가 방석 가져오더니 화투를 다 펴는 거예요. 그래. 이봐. 얘 손에 이 화투야, 지금. 3살 아들이 잊을만 하면 이렇게 스승 노릇이다. 그새 학교 갔던 아이들이 돌아왔다. 다른 아버지들 같으면 저녁 무렵 이 시간이 퇴근 시간인데 훈장님에겐 새로운 시작이다. 집안일 돕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만 하더라도 학생들 보는 데선 부엌에 드는 일은 없었다. 내가 볶으려고 하는 건데 볶기 전에 소금을 한번 이렇게 적당한 간을 맞춰서 버물러 놔주면은 볶아지는 동안에 부서지지 않아요. 모양이. 약간 소금을 먹어가지고. 하지만 요즘엔 제법 살린 고수 흉내까지 낸다. 감자볶음 하나. 이거 너무 세다. 이제 좀 놔둘게. 다 타는데. 지금까지는 잘난 척 하다 봐. 금방 이렇게 잠수를 느끼죠. 지금까지 내가 참 뛰어난 요리사로서. 청학동을 떠나 서울로 대학 생활하러 갔을 때 자취 생활하며 익혔던 솜씨를 차츰 더듬어내는 중이니 다시 제 실력 찾으려면 시간이 좀 걸릴 듯 싶다. 마음은 고마워도 남편이 거드는 몫으로는 스무 식구 앞에 어림도 없겠다 싶었던지 아내가 감자전을 넉넉히 부쳐낸다. 우리 집은 식구가 많으니까 일단 하면은 용량이 많죠. 대용량이죠. 대식구 살림하면서 뭐든 늘 넉넉히 장만해낸 덕분인지 한참 재건 욕심 부릴 나이의 아이들도 밥상 앞에서 서로 양보하고
챙길 줄도 알아간다. 그 틈에서 백여비도 살뜰히 잘한다. 그렇다고 늘 평화롭기만 한 건 아니다. 잠시 동생공 뺏어서 놀다 그만 엄마한테 딱 걸려버린 셋째 백섭이. 적잖이 무한한 눈치다. 8년 터울로 막내 백여비가 태어나기 전까진 막내의 특권을 독차지했던 백섭이. 뭐든 동생한테 양보해야 하는 형 노릇이 아직은 어색하다. 그런 형의 속사정을 알 턱 없는 백여비. 하필 이럴 때 형 근처를 맴돌다 그만 형의 심기를 제대로 건드리고 말았다. 아, 힘들게 하지 마. 그러다 결국 또 울음이 터졌다.